자, 돌아왔습니다. 국수목 강사입니다. 자, 한 주 지났습니다. 자, 제가 대부분 영상을 화요일날 저녁에 올렸었는데, 이제 못 올리겠어요. 화요일날 저녁에. 이게 지금 오후 특강이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오면 잠을 자야지, 이게 작업하고 있을,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 다음날, 우리 학원의 수강생분들 제가 졸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번 주에는 수요 공급 이론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 공급 이론, 그리고 강의의 내용을 제가 쭉 요약해서 지금 해드릴 텐데, 이게 말처럼 제가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미스터국 이놈이 말한 거구나. 바로 그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도 반복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역시 한번 꼼꼼히 한번 봐보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수요와 공급 이론이에요. 수업자료 2번. 그리고 출발합니다. 수요와 공급 이론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기출 지문들을 쫙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패턴으로 딱 정리가 돼요. 자, 그 세 가지 패턴이 뭐냐? 그럼 첫 번째, 기본 개념을 묻는다. 기본 개념을 묻는다. 야, 이런 게 뭐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뭐 유량이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요런 게 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수요가 뭐고, 수요량이 뭐고, 뭐 균형이 뭐고, 균형 가격이 뭐고, 요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하다 보면 그냥 된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비와 생산의 어떤 상황을 주고, 소비가 느냐 주냐 또는 공급이 느냐 주냐, 요걸 구별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구별하라는 문제.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많이 나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균형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균형의 변화. 근데 이 균형의 변화는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 대부분 쉽게 찾아요. 자, 오늘 수업 자료 뒤쪽에 우리 기출 문제 보면 25예요. 25회. 이 25회는 전체가 다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니까, 누구든지 알아, 이건. 전체가 다 균형의 변화예요. 제목도 균형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지금은 경제론이 종합 문제로 출제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문 5개 중에 한두 개가 이런 지문이 섞여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균형의 변화라는 논점인지를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말해주니? 이게 보여요. 이게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 이런 문구가 보이면 1000% 균형의 변화란 말이야. 야, 왜 이게 균형의 변화 문제야? 균형의 변화 문제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균형의 변화는 수요가 늘었다, 수요가 감소했다, 공급이 늘었다,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균형의 변화예요. 그럼 뭐만 딱 떠올리면 돼요? 네 가지 규칙만 떠올리면 되는 거죠. 네 가지 규칙만.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패턴이 세 가지인데 기본 개념을 묻는 것 같지도 않고,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로 시작하는 균형의 변화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증가 감소만 따져주면 돼요. 증가 감소만 따져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예시를 해볼게요. 자, 이게 우리 30회 기출인데요. 30회 기출인데 3번, 2번과 3번 같은 게 이게 개념을 묻는 거예요. 지금 수요량이 뭐냐? 공급량이 뭐냐? 일단 얘는 틀린 지문이에요. 이따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 개념이 문제예요. 자, 그리고 요 1번과 4번 지문을 잘 봐요. 1번과 4번 지문을 딱 봤더니 기본 개념을 묻는 것 같지도 않아요. 2번, 3번처럼. 그리고 어딘가에 수요가 늘었다, 줄었다, 공급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문제풀이를 어떤 패턴으로 집중해야 됩니까? 그러면 증가 감소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어주면 해결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볼까요? 자, 1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출제자가 원인으로 가격이 변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원인으로. 그리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건 뒷문장인 결과를 우리 보고 옳은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찾으라는 거죠. 근데 얘는 딱 봐도 이게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논점은 공급량이 즉 그냥 공급이 주냐 느냐 그거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삘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삘이. 자, 그런데 4번 같은 거예요. 자, 출제자가 원인을 줘요.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뒷문장을 우리가 옳은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를 찾아주는 거죠. 이 결과. 근데 결과가 증가 감소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증가 감소, 가격이 하락한다 하니까 논점은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지. 그러더라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더라도 항상 출제 패턴은 기본 개념, 균형의 변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무조건 증가 감소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 공간을 안 비워놔서 딱 이렇게 원인이 있어요. 자,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했으니까 공급에 대한 내용이죠. 공급, 건설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공급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지금 증가, 감소만 구별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자, 공급업자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건설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no thank유예요. no thank you. 그럼 자연스럽게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결론을 해주겠죠.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풀이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결론을 냈으니까 이 결론에 맞춰서 문장 뒤를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격이 하락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공급이 감소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공감해 주셨나요? 기분업 상승이잖아요. 공감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1번의 형택은 4번 같이 뭔가 증가 감소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기본 개념을 묻는 게 아니고 균형의 변화를 묻는 게 아니라면 증가와 감소라는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면 대부분 문제가 풀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얘도 틀린 거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땡큐라고 하죠. 왜? 가격이 오르면 공급업자는 이윤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증가라고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에서 그냥 접근을 하면 그냥 무난하게 그렇죠. 경제론의 우리 수준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더 해보자고요. 자, 그나마 항상 이게 문제인데, 자, 얘는 이론적인 어떤 이론이 무장이 좀 돼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소비의 증가 감소, 즉 둘 다 소비의 증가 감소라는 걸 지금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는 항상 문제를 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자, 소비가 변화하는 원인은 수도 없이 많지만 경제학에서는 항상 소비의 변화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눠요. 가격의 변화로 소비가 일어났느냐, 가격 이외 요인의 변화로 소비가 일어났느냐, 이걸 구분하는 거죠. 이걸 구분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왜 경제학자들은 말이야 소비의 변화를 원인을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것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는 것을 구분하냐?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변화의 형태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변화에. 가격에 의해서 소비의 변화가 나타나면 항상 곡선 내부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격 이외 요인으로 뭔가 소비가 바뀌게 되면 얘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 세 번째 논점인 균형의 변화는 어디에 연결되는 논점입니까? 그러면 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예요. 요건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보자고요. 자, 더 나가 보자고요.
자, 주제 4번은 가격의 변화로 소비의 증가, 감소가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죠. 자, 보자고요. 지금 아파트 소비량이, 자, 여기는 2예요, 2. 여기는 의고, 항상 구별 개념은 의라 그랬죠. 수요량의 변화가 중요하고, 의가 아닌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량을 변화시켰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소비라고 번역하자, 이런 말이에요. 소비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 소비량이 변화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원인을 봤더니 뭐라고 줬어요? 아파트의 가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개념을 붙인다. 경제학자들은 개념을 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경제학자들이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하는, 아이고 말이 꼬이네, 가격이냐 가격 이외의 요인이냐 이렇게 원인을 구분합니까? 그러면 변화의 형태가 다르죠. 즉 가격, 아파트 가격의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과정, 요걸 우리는 전체를 뭐라 불러요? 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량의 변화는 반드시 곡선 내부의 이동, 곡선 내부의 이동 또는 곡선 상의 이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구별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밑을 봤어요. 자, 출제자가 원인을 이렇게 줬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자, 그럼 보자고요. 기본 개념을 묻는 것도 아니야. 그 균형의 변화를 묻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뒤쪽에 소비량이 느냐 주냐만 구별해 주면 되죠. 자, 근데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노 땡큐니까 소비량은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그냥 체크해 주면 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땡큐, 땡큐, 그러니까 소비량은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가격이라는 원인이 바뀌면 왜 곡선 내부의 이동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은 항상 뭐에 대한 소비량을 찾아낸 것이냐?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2만 원일 때 소비자들이 소비를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요 양을 읽으면 되니까 200개. 3만 원이면 몇 개를 소비합니까? 100개. 만 원이면 몇 개를 소비하나요? 300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듯이, 자, 소비자가 최초에 가격이 2만 원이었다면 여기 소비자가 딱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자, 여기는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가격이 상승했다면 어디로 이동해야겠어요? 결국 요 지점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곡선 내부를 따라서 총총 따라서 이렇게 소비자는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뭔가 소비가 바뀝니다. 그러면 항상 곡선 내부를 따라서 뭔가 이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또 이거 보세요. 자, 5번 주제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파트의 수요량이, 즉 아파트의 소비량이 변화했다. 그런데 앞을 봤더니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무슨 개념이라고 불러요? 수요의 변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수요의 변화 과정은 소득의 변화로, 자, 소득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소득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화하는 과정. 그러면 이거 전체를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이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이유는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곡선 자체, 곡선 자체. 자, 그리고 3번, 4번도 한번 보자고요. 자, 뭐 수요량의 변화 몰라도 출제자가 뭔가 앞에다가 뭐 원인을 줬어요. 소득이 늘었다, 소득이 감소했다. 그러면 기본 개념의 문제도 아니고 균형의 변화 문제도 아니면 뭐만 따져주면 돼요. 이게 가격으로 바뀌었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거 이론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증가 감소만 따져주라는 거예요. 소득이 늘었다, 정상제를 제가 가정하라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소득이 늘었다. 땡큐. 소비 증가. 소비 증가.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했다. 노 땡큐. 소비 감소. 그냥 이런 식으로만 OX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객관식이니까. 자, 그런데 소득이 증가해서 아파트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가격 이외 요인으로 뭔가 소비가 바뀐 거죠. 그럼 항상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곡선의 이동은 항상 좌우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늘었으니까 결국 소득이 늘었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소비가 늘었다는 뜻 아니에요? 소비가 늘면 항상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우측으로. 소비가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요 밑에 있는 거죠. 소득의 감소로 소비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결국 똑같은 표현이에요. 감소했다. 소비가 감소했다의 다른 표현이 수요 곡선은 왼쪽, 좌측으로 이동했다. 이런 거니까 지금 읽는 논점들이 감소냐? 증가냐? 이런 것만 따져주면 대부분 객관식의 OX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현재 가격이 2만원입니다. 가격이 2만원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2만원이에요. 그럼 지금 소비자는 요 지점에서 지금 200개를 소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소득이 늘었다 이렇게 나와요. 소득이 늘었다. 그러면 항상 기본 전제가 현재 가격이 2만 원이었는데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2만 원으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이 늘었다. 이런 뜻인 거죠.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는 다른 건 변함이 없고 가격 같은 건 변함이 없고 소득만 변했을 때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니까 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뭔가 시작을 해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여기는 얘가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요인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2만 원으로 여전히 2만 원인데 소득이 늘면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늘어야죠. 그러면 늘려면 소비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동합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가 바뀌는 거니까 가격 라인대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라인대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형태가 보입니까? 수요 곡선이 마치 이동하는 형태 같이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은 항상 가격은 불변이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가격 라인을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니까 결국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량과 절약. 자, 모든 수치는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저량으로 측정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을 유량으로 측정합니까? 대표 선수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소득이죠. 소득. 야, 왜 소득이 유량이냐? 아니, 우리가 흔히 쓰는 월급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연봉 기간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 주자는 소득이에요. 소득. 그럼 나머지 건 그냥 암기하는 건데 그게 뭐니? 수, 비, 순, 수, 급, 거 이렇게 암기했죠. 수비순, 수급거. 근데 수비순, 수급거도 수비순은 수익 그리고 비용과 관련된 거고 수급거는 수요,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유량으로 측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량으로 측정되는 대표적인 주자는 가격이죠.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이게 몇 월 며칠자 가격인지를 구분해 줘야 된다. 그게 가격이죠. 가격. 나머지가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인구, 그 다음에 재고 해서 두 문자가 자치, 인재 이렇게 나왔죠. 자치, 인재. 자, 주의. 작년 30일에 얘가 저량으로 통화량, 그 다음에 자본 총계 이런 게 여기에 섞여서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건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틀려줘도 된다. 우리 수준이 아니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화량과 자본량은 저량이에요. 이유는 뭐냐? 가격이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통화량, 돈의 양이란 말이에요. 돈의 양은 끊임없이 변하고 자본량도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그냥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게 우리 경제의 관행이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 수준을 벗어난다. 자, 그 다음에 정상제, 열등제, 이 수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수업 제가 했는데 이게 왜 문구가 포함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정상제와 열등제는 열등제만 주의해 주면 되죠. 열등제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런 형태요. 소득이 늘 때 수요가 늘었어요. 그럼 우리 상식이죠. 우리 상식의 제한은 다 정상제죠. 정상제. 자,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소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상식에 제하면 소비는 감소해야죠. 그런데 갑자기 증가라고 우리 상식에 반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만 소득과 관련해서 상식에 반하는 제하니까 열등제구나.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대체관계, 보완관계요. 대체관계, 보완관계는 하려면 어마무시하게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항상 어떤 패턴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A제 가격, B제 수요. A제 가격, B제 수요. 이런 형태로만 나오니까 그냥 형태 보지 말고 대체관계가 나오면 항상 변화의 방향이다가 이렇게 따라서 변화의 방향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변화가 따라서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지면 옳은 지문이야. 이렇게 하고 오면 된다는 거죠. 자, 보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의 방향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 둘이 반대로 뭔가 작동을 하고 있으면 보완관계 비읍 반대로니까 옳은 지문. 이렇게 객관식 OX로만 풀어주면 된다 그러겠죠. 그래서 암기는 대체는 디귿이 있으니까 따라서 보완은 비읍이 있으니까 반대로 이런 거죠. 그럼 해보자 말이에요. 자, 지금 1번이 대체관계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방향이다 동그라미 쳐요. 여기도 방향이에요. 방향. 근데 대체관계니까 상승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냥 증가한다고 하면 되죠. 소비는 같이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완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럼 방향이다 동그라미 쳐요. 상승 땡땡. 그런데 보완은 반대로 작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상승, 가격은 올라갔으니까 소비는 반대로 감소구나. 감소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또 대체관계라고 돼 있어요. 대체관계.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락. 요게 방향이죠. 요 방향 두 개에다가 딱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대체관계라고 있으니까 따라서 바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OX를 찾아주란 말이죠. 자, 마지막 4번 보완관계라고 나왔어요. 보완관계.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방향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하락 땡땡. 그리고 보완은 이게 반대로 돼야 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락의 반대 위로 올라가야죠. 근데 소비는 위로 올라가는 게 증가라고 하니까 증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시험장에서 이해를 통해서 대체관계, 보완관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방법을 써요? 대체나 보완이 나오면 방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만 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따라서 바뀌면 대체관계인 거고 둘이 반대로 뭔가 작동을 하고 있으면 보완관계다. 이렇게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수요와 공급의 특징. 수요와 공급의 특징은 똑같아요. 자, 둘 다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 변수고 둘 다 실제 사거나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라 앞으로 사겠다는 수량. 이게 수요. 앞으로 팔겠다는 수량. 이게 공급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전에 계획된 수량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계획된 수량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수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수요는 항상 구매력. 수요는 항상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의 특징을 갖네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는 어떻게 땄어요? 유량, 사유라고 했죠. 사유, 사전적 유효 수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 감소의 문제를 낼 때 요 주의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항상 수요의 증가, 감소의 대표적인 문제는 이렇게 박스를 주죠. 박스를. 그리고 이 박스에다 뭘 줘요? 수많은 사건들을 줘요. 수많은 사건들을. 그리고 이 사건들 중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찾아라.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 또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을 찾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 박스에는 간첩이 들어가 있다겠죠? 간첩. 이 간첩을 찾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간첩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간첩이 뭐니? 기본적으로 수요의 증가, 감소는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어디에서 증가, 감소를 찾으라는 거냐? 그러면 가격 이외 요인들 중에서 수요의 증가, 감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결국 가격 이외의 요인들 중에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 찾으라는 거니까 요 가격이란 놈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 형태의 어떤 증가, 감소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간첩을 찾아야 된다. 간첩이 뭐니? 그러면 간첩이니까 가격이겠구만. 가격이라는 걸 먼저 신고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가지 규칙. 자, 네 가지 규칙을 암기하는 방법은 항상 거래량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여기가 증가면 증가. 여기가 감소면 감소. 증가면 증가. 여기가 감소면 감소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신경 써주니? 가격만 신경 써줘요. 소비가 늘면 가격은 상승. 소비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니? 가격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공급의 가격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빨리빨리 안 된다면 여기는 뭘 해줘야 된다? 그렇죠. 여기는 암기를 해봐요. 공증받으라고 기분 나쁜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공증 기분 하락. 공감 때려줬어요. 그러면 기분 업 상승. 공증 나오면 귀찮아 죽겠네. 기분 하락. 그 다음에 공감 때려줬어요. 기분 상승.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동시에요. 동시에는 요령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항상 동시에라는 문구가 나오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양부터 본다. 양부터. 그래서 동그라미를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벌써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은 증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겠지.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의 증가는 공증받으라고 기분 하락이니까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수요의 증가 동그라미, 공급의 감소 동그라미, 그리고 증가 감소니까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바로 나오죠. 항상 뭐부터 본다? 거래량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거래량을.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늘면 가격 상승.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 상승이에요. 한쪽을 모르면 한쪽은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두 개를 다 안 따줘도 돼요. 수요가 늘면 여기는 가격 상승이 확실해요. 상승이. 진짜 그런 거 볼까요? 공감 때려줬어요. 기분 상승이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수요가 감소, 공급이 증가. 그러면 양부터 보면 양은 알 수 없다잖아요. 양은 알 수 없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니?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가격 하락이라고 나와야 돼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은 1000% 감소. 거래량은 1000% 감소.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한쪽이 명확하면 한쪽은 알 수 없군요. 요렇게 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한번. 자, 여기는 뭔가 원인을 물었어요. 요인이라는 게 원인이에요. 원인을 물었는데 공급의 변화의 원인, 공급량의 변화의 원인,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항상 둘 중에 뭘 먼저 보는 게 요령이에요.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요걸 먼저 찾아야죠. 그래서 가격을 딱 찾아야죠. 가격. 봤더니 가격이 있고 여기도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된다. 지금 무슨 시장이니 봤더니 주택시장이잖아요. 주택시장의 가격은 주택가격이겠죠. 그래서 요놈이 정답. 요놈이 맞았으니까 그냥 요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좀 어렵다. 지금 뭘 물어봤냐? 수요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아라 라는 거죠. 원인을 찾아라.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 그런데 여길 봤더니 가격, 여길 봤더니 가격, 여길 봤더니 가격이 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된장 가격, 고추장 가격. 그러나 앞에 어떤 재화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들은 다 다르게 취급되죠. 어떻게 된장 가격과 고추장 가격이 같게 취급되겠어요. 재화가 다르잖아요. 가격이라는 문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항상 시장을 살펴야 돼요. 아파트 시장이네. 그럼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파트 시장의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빌라 가격 아니에요. 오피스텔 가격도 아니고 생산 요소 가격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가격이라는 문구가 있는 요 둘 중에 하나인데, 자, 3번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번과 4번은 어떤 차이가 있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가격이 진짜 하락한 거예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고 표현을 줬겠죠. 그런데 3번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라고 돼 있어요. 기대.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라는 예측 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는 가격이 변화한 것이다. 가격은 변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기대지. 지금 가격이 올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3번은 가격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는 4번 요거 딱 하나인 거죠. 4번. 자, 30배 문제 이제 풀어보자고요. 30배. 자, 일단 1, 2, 3, 4, 5번을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는 아니죠.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본 개념을 묻거나 또는 소비의 또는 공급의 증가 감소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요. 자, 1번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럼 포인트는 이거예요. 감소하냐 느냐. 그럼 공급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는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땡큐. 그러니까 증가라고 해야죠. 틀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수요량은 이게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자, 일정 기간 맞았지만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이거 틀렸죠.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에 계획된 수량이죠. 사전적 수량. 자, 그 다음에 공급량은 이렇게 됐어요. 공급량은. 그리고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고 여러분도 여기 틀렸잖아요.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 아니라 앞으로 팔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자, 그리고 봐요. 4번.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균형의 변화를 찾으라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다 소비의 공급의 증가 감소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건설이니까 공급 입장이에요. 공급이고 노동자들이 임금이 상승했으니까 공급은 감소하겠군요. 이런 식으로 딱 결정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뒷문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야, 공급이 감소한다고 내가 결론을 내렸어. 공급이 감소하면 공감 좋군요. 기분업 상승인데 가격이 하락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켰다.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켰다. 결국 가격 이외의 요인이 소비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전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수요의 변화 과정이라고 부르고, 이 수요의 변화는 항상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5번이 옳은 지문 이렇게 되겠죠. 5번이 옳은 지문. 자, 4번. 저량의 경제 변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딱 떠올라야 돼요. 저량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주자는 가격이죠. 가격. 왜? 항상 가격은 변하니까 몇 월, 며칠 시점인지를 꼭 밝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뭡니까? 자, 치, 인, 재인데, 자는 자산, 치는 가치, 인은 인구, 그 다음 재는 재고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치인재 재, 자치인재 재. 그 다음에 자산, 자치인재 자. 자치인재 인. 이렇게 일단 자치인재 찾아놓고 나머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죠. 수입 나왔어요. 수비순, 수급과에서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건 관행이 유량이에요. 임금, 소득이잖아요. 월급, 연봉, 유량. 공급, 수요, 공급, 거래량. 이거 다 유량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다 유량이고 이쪽이 다 저량이네요. 세 개. 자, 그 다음에, 자, 5번. 소득이 나오고 재화를 물어요. 그러면 정상재 아니면 열등재인 거니까 너 X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상식의 재화냐, 비상식의 재화냐만 확인하면 되죠. 소득이 늘었다. 그럼 우리 상식은 소비가 늘어야 된다. 항상 수요량이냐, 수요냐 이런 거, 그렇죠. 따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논점이 요거니까 요것만 확인한단 말이에요. 소득이 늘자 소비가 늘어.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재 이렇게 보면 되죠. 자, 6번. 6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논점이라고 했어요. 자,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재화가 2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관계를 묻는단 말이에요. 이들의 관계. 그래서 농담처럼 드라마에서 정우성 씨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정재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뭘 궁금해요? 야, 정우성과 이정재는 무슨 관계냐? 그러다가 현빈이 나와요. 현빈은 또 무슨 관계야? 드라마에서 그걸 우리가 눈여겨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묻는 거예요. 재화가 2개 이상이 나오면. 그러면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는 관계를 묻는 건데, 일단 문장을 나눈다고 그랬죠. 자, A의,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수치 빼고 A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러자 B의 수요는 증가하고 C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경제학은 원인과 결과라는 문구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 셋 중에 원인이 되는 걸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B의 수요가 늘었고 C의 수요는 감소했다가 결과고. 그런데 관계니까 항상 자, 방향에다가 동그라미 친단 말이에요. 자, 원인은 상승이라고 돼 있어. 상승. 그런데 B의 소비는 는다고 돼 있고 상승, 증가 둘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따라서 바뀌었으니까 대체 관계. 대체제. 근데 C의 수요는 감소했다 나왔어요. 상승인데 감소했으니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C는 보완제. 그게 정답 1번이군요.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형태요. 요 형태가 정확히 뭘 어떻게 논점을 푸느냐 이런 게 가물가물하더라도 뭐는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냐. 박스가 나와. 박스가. 작년에도 이거 나왔단 말이야. 박스. 그리고 뭘 찾으라고 했냐 봤더니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는데 어디로?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결국 수요의 감소 요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박스가 나오면 항상 간첩을 먼저 찾는다. 간첩이 뭐니? 간첩이니까 가격이라는 걸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할 게 가격이라는 게 많단 말이에요. 된장 가격, 고추장 가격. 그러니까 어떤 가격을 간첩으로 신고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아파트 시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간첩이에요.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이 요놈이 간첩인 거예요. 요놈을 딱 삭제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뭘 찾아봐요? 감소하는 요인을 상식의 기초에서 찾아보는 거죠.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럼 소비자도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감소. 너 정답이네. 선호도가 감소했어요. 당연히 소비 감소하겠죠. 너 정답이야. 자, 대체 관계, 보완 관계가 나오면 항상 방향이 다 동그라미 쳐요. 하락. 그리고 대체니까 따라서 바뀌어야 되니까 소비는 감소해야죠. 우리가 소비 감소 찾는 거니까 너 정답이에요. 자, 부동산 거래세가 인상됐습니다. 세금 인상된 거죠. 그러니까 너 소비 감소죠. 노 땡큐니까. 그러니까 4개가 정답이군요. 4개가 정답이군요. 이렇게. 자, 8번. 얘는 누가 봐도 균형의 변화죠. 문제도 균형이라고 줬고. 자, 그런데 첫 번째 공급이 불변입니다. 그럼 고려 대상이 아니죠. 변하지 않았으니까.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항상 균형의 변화는 뭐부터 찾은다? 양. 그러니까 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소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해준다? 가격 변화.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이라고 되어 있네. 정말 순둥이 출제자가 출제를 했다는 거죠. 순둥이 출제자가. 수요가 불변입니다. 고려할 필요 없고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양부터 봐야죠. 증가 됐고 공급이 늘면 공증 받아갖고 오라고 기분 나쁘게 하락이죠. 하락. 공증 기분 하락. 아이고 X 치면 안 되지. 동그라미. 예, 그러니까 요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정답은 1번이고. 자, 3번, 4번, 5번은 어떤 특징이 있냐? 두 개가 동시에 바뀌었는데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이 동시에 바뀌면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이 동시에 바뀌면 소비자 공급자의 행동이 상반된 방향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줄다리기와 같다고 했어요. 줄다리기. 그래서 뭔가 크다 나오면 힘의 크기로 찾고 항상 힘이 크면 힘이 큰 쪽이 줄다리기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증가가 큰 경우 그럼 결국 줄다리기를 하면 수요의 증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니까 거래량 증가, 가격은 수요 증가니까 상승. 항상 양부터 확인한다고요. 자, 4번은 공급의 감소가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줄다리기에서 공급의 감소가 이기는 거죠. 그럼 공급의 감소 이렇게 체크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양 감소. 가격은 공감 주셨어요. 땡큐 기분업. 옳은지 뭐. 자, 5번도 수요의 감소가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의 감소가. 그럼요. 감소니까 거래량 감소.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 이런 식으로 OX를 찾는다. 자, 탄력성 문제도 2개 있는데 이건 제가 아직 수업을 안 했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길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